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2월 10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선거 전에 반드시 합당을 해서 지방선거 대승을 이끌려고 했던 여러분들과 저의 노력이 권력 투쟁에 매몰된 이 대통령이 1년이 됐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대통령 말도 안 듣는 게 오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 글을 안 보신 분들 있죠. 이거 지금 강특구가 삭제를 했는데 요 내용을 여러분들 요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익표 수석을 만났습니다. 홍익표 수석이 전한 통합에 관한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내일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합당에 관한 수행 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정청래 대표는 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기구를 양당 사무총장이 맡고 논의기구가 이거 실체는 다 나왔죠. 이런 내용이 이번 주에 발표되면 대통령실에서는 다음 주 통합과 연동된 이벤트, 대통령의 바람, 그쵸? 원래 대통령은 통합, 선거 전에 통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 친명파리하면서 거부를 한 거예요. 그쵸? 이런 내용의 주변과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이상해?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 뭘 느껴? 이거 내용 보고 나서 느낀 점. 저거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이 뭐예요? 쿠데타? 총리? 내용이 이상하잖아.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취재를 했어요. 강득구가요. 이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거 시민들, 당원들에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김민석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유출됐냐?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요. 저게 김민석한테 보고하려고 텔레그램에다가 썼는 줄 알았는데 저걸 페이스북에 쓴 겁니다. 그쵸? 저게 텔레그램인 줄 알고 썼다가 올렸더니 저게 페북으로 올라간 거예요. 저게 그래가지고 비밀이 까진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여태까지 뭐라고 했어요? 강득구는 김민석, 강신성의 따까리개거든. 그래갖고 내가 이게 여태까지 내가 분석을 잘했구나. 이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우리 게시판에 야 이게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게 맞아? 이게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게 맞아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김민석한테 보고한 거야. 김민석에게 텔레그램으로 보고하려고 수석을 만났고 대통령의 바람이고 대통령의 입장이다까지 이걸 쓴 거야. 그러니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거, 이게 핵심이지. 김민석이가 이재명 대통령을 참칭해서 대통령이 합당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최고위를 흔든 거지. 제 말 맞지?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다라는 건 뭐야? 대통령은 합당을 찬성하고 있는데 김민석이 대통령과 친하다고 하면서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이 합당 반대를 한다라고 여태까지 얘기한 거지. 이게 연장선이 뭐죠?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제가 이거 김민석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현주와의 이 카톡? 이제 퍼즐이 잘 맡아지는 거야. 이것도 제가 김민석이라고 그랬잖아. 미략, 타격 소재, 정청래 공격해라. 미량 여부 밝히라고 해라. 당명 변경 불가고 나눠먹기 불가다. 이게 김민석, 이게 이현주랑 강득구가 왜 난리를 치나 했더니 김민석이가 계속 대통령이 합당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쓴 거지. 여러분들 설마 강득구가 이거를 김민석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내려다가 페이스북에 써갖고 실수했는지 몰랐죠?
여러분들 다 이게 그냥 당원들에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익표 수석을 만났습니다. 이런 글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당원들에게 보고하는 줄 알았죠. 근데 읽다 보면 이상하잖아. 대통령의 바람입니다. 이거 완전 대통령 당무 개입하는 것까지 다 나오거든. 이게 뭔가 했더니 강덕구가 김민석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나도 이상했거든. 이상했어. 이상했는데 완전 결정타로 자기네들이 찐명파리 하면서 대통령 뜻도 거부하고. 야, 저도 사실상 여러분들이나 나나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러지? 진짜 합당을 반대하나?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셨죠? 우리가 정청래 대표를 응원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청래 대표님이 진짜로 반기를 든 건가? 이런 의심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와, 나 깜짝 놀란 게 이 모든 기획을 더민혁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본진을 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이 판을 짰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방선거에서 뭐든지 먹어라서 정청래를 끌어내리려고 이 판을 더민주 혁신회의가 짰고, 거기에 박찬대로는 안 되니까 김민석이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찐명파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주위에 있는 김민석을 이용해서 대통령은 합당에 반대한다는 것을 강덕구나 이현주나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알린 거죠. 주동자는 더민혁, 유동철 이런 인간들 원외에서 밖에서 당을 흔들어 놓고 안에서 올라타게끔 하고, 거기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덕구는 김민석의 오래된 강신성의 사실상 그 나이는 많지만 부하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덕구가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들어갈 때 저거는 우리가 말 안 해도 김민석에게 철저히 김민석 사람이 최고위에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판은 결국은 여러분들 왜 언론이나 여론전에서 우리가 조금 밀리나 생각했죠. 바로 촛불행동 플러스 더민혁입니다. 더민혁이 윤석열 탄핵 거기에 촛불행동과 연대를 했었죠. 그래서 윤석열 탄핵 집회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올라왔죠. 더민혁이 민주당 최대 개파라고 하면서 떠들고, 촛불행동에 누가 있죠? 김민웅. 이제 다 퍼즐이 맞춰지죠. 촛불행동의 김민웅이 전국적인 촛불 조직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더민혁을 밀어주고 더민혁이 결국은 당을 장악을 한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 더민혁은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정청래가 반기를 들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기에 또 언론이 편승하고. 이 내용은 제가 아마 최초로 깠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강덕구가 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김민석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내려 했던 개인적인 보고서가 텔레그램과 페이스북을 헛갈려 갖고 잘못 올린 강덕구가 김민석 보고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삭제를 한 겁니다. 이제 다 모든 의문이 풀렸죠. 왜 저걸 올렸으면 냅두지 왜 빛의 속도로 삭제를 했냐. 제가 이상해갖고 계속 취재를 해보고 여기저기 해봤더니 결국은 김민석이 진짜로 김민석이 배후에서 조종을 했네. 너무 살떨려갖고 야 설마 했더니 김민석이 이재명 대통령 참칭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글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 글 여기 봐요. 총리께서 말씀하신,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부분과 편차가 있다라는 건 뭐죠? 김민석이가 대통령이 합당 반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홍익표 수석을 만나서 입장을 들어봤더니 대통령은 합당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오히려 합당을 서둘렀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라도 합당하고 전당대회도 조국혁신당과 같이 통합전당대회로 하자라는 것. 와. 그러면 여태까지 김민석이가 이현주나 강득구에게 대통령은 통합에 반대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이 말도 소름 끼치죠. 대통령님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나 왜? 대통령이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대답이 온 거잖아. 대통령은 합당에 찬성이라는 입장이 자기는 반대라는 입장을 듣고 싶었는데 홍익표 정무수석이 합당이라는 입장을 얘기해 듣고 오니까 자기가 확인하고 싶으나 홍 수석이 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해 줄까요? 홍익표 정무수석이 제가 어제 나서야 된다고 얘기했죠. 안 나선 게 아니래요. 계속 최고위원들이랑 합당 반대하는 의원들을 다 만나고 다녔대요. 말을 안 듣더래요. 제가 여기저기 청와대부터 해서 취재를 다 해보니까 어떤 의원들은 홍익표가 만나자 그러면 바쁘다고 도망가고요. 얘네들 대통령이 합당 찬성하는 걸 알면서도 들이받은 거예요, 지금. 계속 홍익표는요, 합당 반대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대통령의 뜻이고 합당 지금 해야 됩니다. 추진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놈은 홍익표를 피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안 듣더래요. 이제 여러분들 여태까지 정청래가 반명이니 내가 수박이니 정청래가 수박이니 제가 계속 경고했잖아요. 1년 전부터 더민주혁신회의 해체해야 된다. 쟤네들 진짜 저는 너무 괘씸한 게 박찬대 같은 경우에는 알았을 거라고요. 박찬대는 알고 있으니까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전 요번에 박찬대, 한준호 이런 애들 분명히 청와대 들어갔다 와 박성준이랑 갔다 와서 대통령 의사를 알았을 텐데 한준호 하는 집 봐봐요. 지 방송에 들어온 지 지지자들한테 여론조사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음모론이 아니죠. 걸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음모론이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캡처를 해갖고 지우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했더니 강득구가 걸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봐도 이제 이상한 말들이길래 이해가 안 갔었죠. 이게 전부 김민석에게 텔레그램으로 보고를 하려다가 페이스북에 잘못 올린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삭제를 한 거예요. 딱 걸린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누가 진짜 이재명 지키려고 했는지, 김어준을 진짜 반명몰이하고 유시민을 반명몰이하고, 아휴, 나 이재명 대통령 너무 불쌍해. 이재명 대통령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진짜 저런 깜도 안 되는 새끼들이 찐명파리 하면서 지금 오늘 저 속보는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단독이에요, 단독. 네,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으로 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결론은 합당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결론은 합당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취재를 했어요. 왜 그랬냐.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위에 참석하셨던 분들에게 취재를 좀 했어요. 정청래 대표가 직을 걸고 만약에 전당원 투표로 붙이면 선거가 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정청래가 모든 책임을 지고 만약에
전당원 투표에 붙여서 안 되면 사퇴하겠다 또는 불출마를 선언하겠다. 그리고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기겠죠. 근데 당은 두동강 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정청래는 선당우사를 선택했어요. 정치적 타격을 입고 리더십이 뭐 타격을 입었다. 여기저기서 언론에서 지금 벌써부터 정청래 리더십 타격 이런 욕을 하고 있는데 정청래는 본인이 욕을 먹더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쪼개지는 걸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 전당원 투표에서 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승복해요. 근데 저 인간들은 전당원 투표에서 지면요 절대 승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청래 사퇴하라고 떠들고 더민주혁신이나 저런 애들이 끌고 들어온 당원들은 과거 송가혁 새끼들은요 절대 찬성 안 합니다. 응? 어쨌든 합당 논의나 이런 것들은 제일 아쉬운 거는 대통령일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결국은 대표의 선택이었어요. 결국은 대표가 만약에 오늘 당원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순간 다시 권력투쟁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청래 스타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더니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정청래니까 여기서 걷어들이는 겁니다. 정청래니까. 정청래는 겉으로는 세 보이지만 늘 당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정청래는 세 보이지만 늘 당이 먼저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합당을 중단하고 선거 이후에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 동의하시죠? 사람들은 정청래 뭐 타격 입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딴 인간들 같으면 끝까지 만약에 자기가 이게 왜 제가 선당우사라고 생각하냐면 정청래가 여러분들 지금 전당원 투표에 붙이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죠. 이거 합당 찬성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붙이는 거예요. 오히려 딴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전당원 투표로 붙여서 자기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당원 투표로 붙이는 기간 동안 얼마나 또 많은 이 더민주혁신회의와 이 하바리 새끼들이 당을 분란을 시키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 합당의 최대 피해자는 조국혁신당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조국혁신당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합당도 제안하고 민주당이 걷어들인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바보가 된 건 조국혁신당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국혁신당이 합당이 물 건너갔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과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한다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가 좀 미안하지만 조국혁신당에게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소름 돋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조국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나가면 또는 인천시장에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국 대표님 인천시장 나가십시오. 이 더민역의 숙주 박찬대와 이것들 한번 연맥일 수 있는 거죠. 응? 어떻게 할 겁니까? 조국혁신당이 이제 아니 여러분들 조국혁신당은 12석을 갖고 있는 공당이에요. 이 정당에게 지금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마라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응?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합당을 그렇게 찬성을 했냐면요. 이제부터 진짜 지분 싸움인 거예요. 합당을 하면 이런 지분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부터 진짜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군수 몇 개 뭐뭐 달라. 제 말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걷어들이는 순간 조국혁신당은 차라리 잘 됐다 싶어갖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선거 연맥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연대를 통해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냉정하게, 그쵸? 여러분들이랑 나랑 민주당 지지자지만 조국혁신당이 이제는 후보를 낸다고 하면 조국혁신당을 욕을 할 우리가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니네가 합당 제안했고 니네가 철회했고 우리는 합당한다고 기다렸는데 니들이 합당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는 경쟁하자는 거 아니냐. 경쟁 또는 연대인데, 연대라는 게 무슨 말이죠? 10개 중에 내가 7개 먹으면 나머지 3개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연대라는 말은 10곳 중에 10곳을 전부 민주당이 갖는 연대는 없어요. 그걸 독식이라고 하죠. 이제부터 진짜로 조국혁신당과의 지분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응? 내 지역에는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안 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더민혁, 니네가 다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나마 여러분들 천만다행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1인 1표제가 통과돼서 지방선거 때 더민혁 명함 뿌리거나 찐명파리 하는 새끼들은 여러분들이 경선에서 다 날리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저 반란군들이에요. 이제 지방선거 다행히 우리가 1인 1표제가 되면서 당원 경선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정청래 대표나 이 찐명파리들이나 이 참칭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새끼들을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연임도 희망이 있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시의원, 구의원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이 찐명파리 새끼들과 더민주 혁신회의 출신이라고 하는 새끼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전부 경선에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제대로 당원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 함부로 이제 더민주 혁신회의라는 이름 팔면서 선거 홍보물에 넣는 새끼들 없도록, 응? 더민주 혁신회의라는 이름만 넣었다가는 여러분들의 바로 날려버리십시오. 응? 어떻게 할 건데? 제목 뭐가 오타 났어? 이따가 고칠게. 그냥 오타 난 거 이따가 고칠게. 방송 중에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뭐가 오타가 있는 거야? 뭐가 오타야? 내가 지금 안 보여. 글씨 뭐가 오타야? 올라탄인데. 이거 쌍시옷. 하여튼 나중에 만약에 또 이 지분 싸움하면 정청래가 조국에게 전부 양보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겠죠? 쟤네? 응? 안 봐도 뻔해 저것들. 정청래가 조국에게 다 양보했다 연병들 하겠죠? 대통령 말도 안 듣는 새끼들인데 지금. 안 봐도 뻔하죠. 그 다음에 오늘 이동혁이가 MBC에 나와서 헛소리 짓거렸대요. 제가 이동혁이 얘기를 정면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김어준이나 유시민이가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정리가 됐는데 이제는 그 정리가 안 된다. 그 이유가 이동혁이 말에 의하면 노무현과 조국에게 빚이 없다. 이재명만을 보고 온 새로운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김어준이나 유시민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의 모순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들은 김어준이나 유시민이 한 번 하면 여론이 확 쏠렸는데 이동영 작가 말에 의하면
지금의 새롭게 민주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재명만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여론이 쏠리지가 않는다. 이 말이 정말 위험하고 진짜 수준 이하의 말인 게 뭐냐, 민주당이 극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비판하냐면 이게 바로 극우화로, 민주당도 극우화로 가고 있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이에요. 양당 정치가 결국은 국힘당도 극우화로 가고, 이동영 말대로 하면 민주당은 역사도 없고 전통도 없고 그냥 트럼프나 이런 갑자기 지지하는 것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와 지지자들의 생각, 민주적 어떤 그 동질성, 이런 거를 다 지우고 이재명만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김어준, 유시민의 말이 통하지 않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극우화돼 가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치에 늦게 입문했다라고 해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러분들,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1970년대 정치를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가 과거에 우리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왜 존경을 하겠습니까? 역사는 배우는 거예요. 제 말 공감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민주당에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민주당이란 정당이 어떤 정당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생겼고, 노무현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잘했건 못했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다라는 이 민주당의 전통성 자체를 부정한다는 건 극우예요. 응? 그건 극우죠. 무슨 김어준과 유시민의 말빨이 먹히지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꾸 민주당 당원들을 갈라치게 하고, 구독자 지금은 이재명 파리하면 이재명 대통령 참칭하면서 이게 이재명 뜻이다 라고 하면서 요즘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을 올바로 이끌 생각을 안 하고 점점점 이재명 대통령을 황제 모시듯이 하면 안 돼요. 어쩔 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지만 검찰개혁 같은 거는 방향성이 우리가 볼 땐 잘못했던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얘네들이 왜 극으로 가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면 뭐든지 오케이 해야 된다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때로는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당원들이 검찰개혁 같은 거는 보안수사권 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런 거는 우리가 대통령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당원들에게 의견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극우화돼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점점 신격화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민주정당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가장 위험한 게 뭐냐, 김민석 같은 인간들이나 더민혁 같은 인간들이나 강득구, 황명선, 이현주 이런 애들이 점점 그 극우에 심취해서 당의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뿌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제 말 공감하시죠? 정상적인 민주당이면 이현주가 나댈 수 없어요. 뭔가 민주당이 비정상화된 거예요. 정상적이면 국힘당에서 민주당에 폐악질을 하던 인간이 들어와서 최고위원 자리에 앉아있고, 그런 인간이 진짜 민주당밖에 모르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당을 지켰던 정청래를 비판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잘못 가고 있죠. 여러분들 저의 분석 이거 정말 공감하시죠? 민주당은 김어준과 유시민의 말빨이 안 먹히는 게 아니라
이런 잘못된 스피커들, 이재명 파리하는 인간들 때문에 지지자들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것도 뭐 최근에 정치 입문하시는 사람들은 그동안의 어떤 내용을 모르면 알려줘야 되고 그게 민주당의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단절시킨 다음에 그냥 나는 모르겠다 이재명만 볼란다. 이게 가장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극우화돼 가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과거에 왜 그랬지? 왜 우리가 김민석이가 왜 저런 일을 했지? 그러면 2002년에 후단협이 어떤 사건이 있었나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고 과거에 민주당에 어떻게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됐었지? 노무현의 친구였구나. 정치에 안 하려는 사람을 그 당시에 민주당원들이 데리고 왔구나. 여러분들 여기서 정청래를 악마화시키는데 이재명만 보고 들어온 이 지지자들이 먹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2008년, 2018년도, 2017년도, 2018년과 2017년, 2018년도 때 정청래 대표가 MBN에 나가서 이재명 얘기하기 싫다라고 한 거, 그 배경을 싹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세요? 과거에 2017년도에는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어요. 정상적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라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갑자기 문준영 씨 공격하는 걸 보면서 모두가 그때는 이재명한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2017년 대선이 끝나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유시민, 안희정, 이재명 세 분이 토크 콘서트 할 때 그때 제가 선거에 심취해갖고 오바했다. 스스로가 사과한 건데 그걸 싹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이 시끄러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지금 최근에 정치에 입문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죠. 그때는 문재인의 시대였어요. 지금보다 더 강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번 대통령 경선에서 만약에 김동연이나 김경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문제를 꺼냈다 그러면 김경수나 김동연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공격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분위기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동영 말대로 최근에 민주당에 들어온 이재명 대통령만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민주당의 역사를 몰라요.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과거 정청래 발언 해갖고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 또는 경기지사의 얘기가 나오면요 민주당이 시끄러워졌어요. 이 송가역들이 난리를 쳐서 민주당이 계속 저쪽은 문파가 지랄을 하고 이쪽은 송가역이 지랄하고 전화 여러분들은 늘 중심을 잡고 모두가 친문이지 무슨 찐문 타령하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너무 소름 돋게 저는 그때도 지금 같은 스탠스였어요. 전 누구보다 친문이었지만 거기서 문파라고 하는 새끼들과 끝까지 싸운 거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응?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모두가 친노이고 친문인데 거기서 문파라고 하면서 튀어나가갖고 민주당의 그 당시에 친문 정치인들을 반문이라고 하면서 공격했던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죠? 지금 모두가 친명인데 거기서 또 찐명 타령하고 대통령이 생각이 이렇다라고 참칭하고 오늘 걸린 거예요. 강덕구의 문제가. 여러분들 그 문파라고 하는 새끼들 뉴뷰씨를 중심으로 문골 오소리라고 하는 새끼들과 제가 어떻게 싸웠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역사적 증인들이에요. 그 새끼들 뭐라고 저를 까는 줄 아세요? 저 새끼 문파래요. 나보러 문파래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려고 2022년, 2023년에 당원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런 역사를 모르니까 어머 과거에 정청래가 이재명을 안 좋아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이재명에게 반기를 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응? 계속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 정치인이 어떻게 다 쑥 잘라먹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친문 똥파리들이 이재명 날리려고 할 때 지킨 사람이 정청래였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안 하잖아요.
그때 박강원이가 같이 사퇴하자 그래갖고 모든 민주당의 최고위가 사퇴를 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가 사실상 날아갔고 비대위가 구성됐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경선에 참여도 못할 뻔했는데 그때 박광원을 날리고 홍익표를 데리고 와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표의 체제를 다시 만들어준 게 정청래였잖아요.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과거에 욕했더라. 정치인 욕 한 번 안 하면서 정치한 사람 있어요? 응? 니들은 과거에 어땠는데? 응? 똑같이 여러분들 반복돼가는 거고 이 말에 여러분들 공감되죠? 우리가 국힘당 극우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직 대통령을 문 어게인이라고 하는 건 극우예요. 문조 털래 하면서 이렇게 민주당을 위해서 오랫동안 힘써온 사람들을 악마화시키는 건 극우화가 된 거예요. 늘 양당 정치의 폐해가 결국은 극과 극은 극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두려워했던 겁니다. 제 말 여러분들 오늘 공감되시죠? 설마 민주당이 저렇게 될까 했더니 민주당 앞에서 정청래 사퇴하라고 외치는 애들 말 들어보세요. 기승전 이재명 대통령만 바라본다. 이재명에게 반기든 정청래, 문조털래, 친문수박. 정말 심각한 겁니다. 민주당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양극단의 극우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작년부터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구독 취소를 하고 나가셨죠. 더민혁의 위험성을 정봉주가 알리고 제가 더민혁의 위험성을 진작 파악을 하고 저는 더민주 혁신회의의 위험성을 어디서 알았냐면 촛불행동의 국민주권당인가를 만들면서 전국화를 시도하고 촛불행동이 더민주 혁신회의와 손을 잡고 윤석열 탄핵 집회를 이끌어가면서 조직적으로 활동할 때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얘네들이 총선 때 수박 물갈이 할 때까지 잘했어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때까지 잘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제가 해체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안에는 어중이 떠중이 다 있어요. 그냥 이재명만 본다라는 정치에 자격도 안 되는 인간들이 수두룩합니다. 더민주혁신회 검증받지 않은 친명 세력이에요. 진짜로 검증받지 않는 친명 세력이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벌써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정상적인 정당이면요. 어디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대통령이 합당을 찬성한다라는 저게 오늘 강특구에 의해서 홍익표 수석의 말을 전하면 대통령의 의중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합당 찬성했고 조속히 진행을 하려다가 워낙 반대를 하고 찐명파리를 하면서 반대를 해서 이번에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기대를 했으면요. 이거 보세요. 합당 관련 내용이 발표되면 대통령실에서는 다음 주 통합과 연동된 이벤트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대요. 이걸 보면서도 대통령이 합당에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벤트까지 기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청래가 서두르는 게 아니라 정청래는 이런 내용을 잘 알지만 얘기를 안 해요. 정청래는 대통령이 마음 급하고 합당을 원하는 걸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두드러 맞았던 거예요.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은 계속 대통령이 합당을 반대한다라고 했다가 강득구가 홍익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총리님 말씀이랑 다른 것 같은데요 했더니 대통령님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나 정확한 입장을 여기서 얘기했는데
합당 찬성이라는 걸 믿지 못하겠으니까 와, 정청래 대표가 그냥 다 두드러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다가 김민석이 말 잘라버리는 거 봤죠? 그쵸? 응? 이재명 대통령이 안 그러시는 분인데 김민석이 말하는데 잘라버리잖아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입법 속도 좀 내라. 그거 무슨 말이에요? 빨리 합당해버리고 사람들은 이걸 저렇게 해석하죠. 정청래가 합당 때문에 입법 속도가 느리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이 공중파 기레기 새끼들, 이 재래식 언론들이 정청래한테 압박을 한 거다라고 연병을 하죠. 아니죠. 니들 지금 찐명이라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입법 속도 좀 내라는 이 말 무슨 말이죠? 친명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국회에 제일 많아요. 찐명파리 하는 애들이 국회에 제일 많은데 니네가 뭐하냐 지금. 응? 나 팔고 니들 지금 합당 반대만 하고 있지. 친명 최대 개파라고 하면서 더민주혁신회 니들 70명이라는데 뭐하냐. 당대표랑 흔들고 있고 이제 지금 다 풀리죠. 사람들은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정청래를 비판한 거다.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싸잡아서 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소름 끼치는 분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요, 사실 강덕구의 실수가 아니었으면 세상에 공개될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강덕구의 실수가 아니었으면 세상에 공개될 수 없는 내용이었죠. 대통령의 뜻이 다 나와버렸어요. 대형 사고죠. 그렇죠? 그러면 여태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입장을 당에다가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의 입장을 당에다가 얘기하지 않고 정무수석을 시켜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게 한 거죠. 잘 생각해보면 그렇죠? 홍익표 정무수석이 강덕구도 만나고 이현주도 만나고 다 만나고 다닌 거야. 그러면 어때요?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쿠데타라는 거야. 그래서 반란이라는 거야. 응? 무슨 말씀이야? 홍익표 수석이 합당 반대하는 강덕구도 지금 실토를 했잖아. 이현주, 강덕구, 황명선 지금 반대하는 인간들을 홍익표 수석이 다 만났다는 거잖아. 그러면 똑같이 이 내용을 전달했잖아. 근데 반대한 거야. 반란이지. 그쵸? 잘 생각해 보시면 다 알았던 거야. 이미 저 내용을 강덕구에게만 홍익표 정무수석이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다 만나고 다녔죠. 첫 번째 제가 소름 돋는 건 그거고, 알고도 정청래가 얘네들은 합당이고 나발이고 그냥 정청래를 끌어내려야 되는 게 결국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지방선거, 공천권, 더 나아가선 2028년 권력투쟁이다. 이거 당대표 자리 계속 제가 예상했던 게 맞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내가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당이 시끄러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시켰는데도 안 맥혔죠. 현재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 왜 그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대통령이 처음에 저렇게 합당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합당을 진짜 하고 싶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면 합당을 반대했다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시그널을 주거나 오인하지 않도록 뭔가를 줬어야 되는데 아무 메시지를 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것들 봐라. 지금 내 말도 안 듣는다. 그쵸? 와, 집권 1년 차인데 찐명이라고 하는 놈들이 대통령, 이거 벌써 여러분들 처음에 뭐라 그랬죠? 우상호 수석이 그만두면서 합당은 대통령의 오래된 지략이었다. 이미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그걸 듣지도 않고 난리를 쳤어요. 바뀐 홍익표 수석이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네들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당이 시게 붙었죠. 합당 찬성파와 합당 반대파가 이번에 세게 붙었잖아.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합당 찬성과 반대가 세게 붙었어. 그럼 누가 이긴 거야? 승자는 없죠. 정확히 보면 승자는 없죠. 합당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에 미루기로 했는데 대통령은, 저 인간들은 지방선거 이후면 합당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합당 이후에 기구를 만들어서 전당대회를 같이 치르자라고 하면 더민혁의 예상과는 어긋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쟤네들은 이번에 정청래 작살 내놓고 정청래 수박몰이 한 다음에 합당도 못하게 하고 전당대회를 자기네끼리 치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전당대회도 합당 전에 전당대회를 만들어서 통합 합당대 전당대회를 하자라고 해버리면 얘네들이 어긋난 거죠. 자기네 예상과. 왜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반응을 자제하냐? 이렇게 해버리면 대통령이 앞으로 당을 장악할 수 있는 그립감이 더 세지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로 대통령이 중요할 때 메시지를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까 예의주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민주혁신회의가 마음대로 친명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한 발짝씩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어디에다가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사실상 전당대회가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찐명파리 하면서 여기저기서 떠들고 다니는 새끼들이 이 오늘 강북구의 내용이 발견되면서 뭐죠? 6월 지방선거는 따로따로 치르더라도 지방선거가 끝나면 합당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합당을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 점점 더 대통령의 입김이 세지고 다시 기강을 잡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봐도 이제 대통령의 의사가 어느 정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립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합당 수순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찐명 타령했던 애들이 어떤 무산시켰고 오히려 정청래 대표는 당의 리더로서 어떤 타격은 있죠. 왜냐하면 정청래답지 못했다는 지지자들의 아쉬움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보면 정청래니까 수모는 내가 당하겠다. 비판도 내가 당하겠다. 모든 건 내 책임이다. 당이 먼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방선거 이후로 니네가 하자 그랬으니까 그럼 지방선거 이후로 하자. 합당을 해서 더 이상 분란이 난다 그러면 분란보다는 나는 선당우사이기 때문에 봉합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에게 힘 모아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종합적으로 취재해보니까 이러지 말고 대통령에게 힘 실어달라. 이건 뭐야? 정청래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정청래는 대통령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는 대통령의 뜻을 알고 그대로 실행한 사람이고 저 찐명파리와 더민주혁신회의는 대통령의 뜻을 알지만 당권을 위해서 반역한 거죠. 이게 정확한 거죠. 그렇죠? 정청래는 대통령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합당은 자기가 욕먹어가면서 추진한 거고
저 찐명파리들과 더민혁은 대통령의 뜻을 알지만 반역을 해서 반대를 한 거죠. 지금 제가 무슨 정청래 빨아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나온 거고, 지금부터 이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지분 싸움, 조국혁신당은 이제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은 합당 반대파들, 또 합당 반대파들은 조국혁신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처음에는 세게 나가고, 만약에 뭔가 민주당이 또 정청래 대표가 합의를 해주면 또 밀실 야합이니 연병들을 떨 겁니다. 조국 대표님, 민주당 당원으로서 미안합니다. 쪽팔려요. 여기 조국혁신당 당원들 계시죠? 저는 이번에 민주당 당원이랑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하나가 돼서 이재명 정부 응원을 하고, 지방선거에서 저 국힘당을 없앨 수 있는 강력한 우리가 지지를 하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조국혁신당 당원들과 민주당 당원들은 다시 경쟁 체제가 됐어요. 지금 다시 바다로 모이려 그러다가 아직 다시 강줄기가 또 하나의 시련을 갈리면서 나눠지게 됐는데, 정치는요 결국 바다에서 만납니다. 제가 오늘 정말 민주당에게 좀 실망한 건 뭐냐면요, 선거를 앞두고 강에서 따로따로 선거를 치르자고 하는 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선거 끝나고 합당하자라고 떠드는 새끼들을 깜짝 놀랐습니다. 나 살다 선거 전에 합당하는 게 기본인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선거 끝나고 합당을 논의하자는 새끼들이 말입니까? 말장난입니까? 응? 안 그래요? 선거 이기기 위해서 연대하고 합당하는 것이지, 선거 끝나고 죽으라고 싸우고 나서 합당하자라고 하는 게 이게 말장난이에요, 이거. 응?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비판 좀 해드릴게요. 오늘 뭐 재선 의총 뭐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뭘 말씀드릴 거냐면, 오늘 의총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대요. 합당의 명분에는 모두가 찬성. 근데 지방선거 끝나고 하자. 합당의 명분에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 합당 어렵다. 그래서 연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명분이 있는데 합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분이 없을 때 합당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뭔 개소리인가. 나 살다 명분이 있는데 합당을 반대하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배웠고, 명분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저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제가 좀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요, 오늘 의총에서 민주당 5 의원들이 이현주, 강덕구, 황명선 엄청난 경고를 했대요. 이 정청래 대표에게도 이렇게 반대하는데 좀 미루자라는 의사를 중진들이 얘기를 했고, 이현주나 강덕구, 황명선 당대표한테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경고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난 살다가 합당은 명분은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게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말장난이에요? 나는 이게 뭐지? 내가 뭐 잘못 봤나? 나는 이게 제일 웃겼어요. 저는 이동영이가 MBC에 나와서 이 얘기했다는 게 제일 웃겼어요. 김어준, 유시민 움직여도 안 쏠려. 합당 무산 수순 법률권 빅스피커 지형 변화 왔나.
새 당원들은 이재명을 보고 입당. 문재인 조국의 부채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에게 부채가 있어서 응원합니까? 우리가 무슨 문재인과 조국 장관에게 우리가 빚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없어요. 달라진 여권 지지층 구성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순수하게 지지를 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을 극우화시킨 거예요. 어? 응? 이동영이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걸 얘기를 한 거야? 응?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응? 그게 바로 당원들이 극우화됐다는 거야. 응? 위험한 징조예요. 위험한 징조. 옛날에는 얼마나 민주당이 당원들이 중심을 잡고 의원들을 지금 점점점 당원들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찾아볼게요. 지금 민주당도 지금 애들 여러분들 민주당사 앞에서 시위하는 애들 정청래 사퇴하라는 거 보면 쟤네들 구구가 똑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게 극우화 돼가는 거예요. 극과 극이 만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도 이상하죠? 쟤네들이 민주당 지지자 같지 않죠? 이상하잖아. 하는 짓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아까 어디 있던데. 아니 아까 진짜 나 그 기사가 너무 웃겼어. 모두가 공감하지만 합당은 명분은 있지만 합당을 안 한다. 말장난이죠. 하여튼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낮 2시 이제 실체를 다 봤죠. 오늘 강북구의 저 대형 사고가 와 우리가 설마 했는데 뒤에서 쿠데타 일으켰던 거예요. 대통령은 합당을 명문화시켰고. 네, 여러분들 여기 제가 내일 직접 2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 내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저희가 현수막이랑 피켓을 들고 저희가 한 30명 정도가 저희가 나갈 거예요. 한 30명 정도가 나가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2시까지 한 30분이면 끝나니까 한 1시 반까지는 오셔갖고 이거 기자회견 여러분들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권리당원 모임으로 저희가 이게 13,000여 명이 여러분들 이걸 받았어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봤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극우화돼 가는 거예요. 하는 짓이 똑같아져요. 제가 오늘 저도 신경을 많이 썼더니 취재하고 신경을 많이 써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올바르게 얘기하면 구독자가 떨어지더라고. 뭔가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가갖고 뭐 개청수가 옳았다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어떻게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10여 년간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가 검찰에 송부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법원에서 검찰에 송부를 하게 되면요, 검찰의 지휘 기관이 어디냐면 법무부죠. 법원이 검찰에게 보냈고 영장 쳤더니 다시 검찰에게 보내면 검찰은 법무부에 보냅니다. 그럼 법무부는 그거를 가지고 국회에 가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강선우 체포동의안을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는 저는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거 강북구 발언을
쉴드 치는 새끼들은 진짜 반란 세력들입니다. 저 증거가 뻔하고 실수로 김민석에게 보고하려다가 페북글에 올린 저 글을 쉴드를 친다고? 저걸 어떻게 쉴드를 쳐? 저걸 어떻게 쉴드를 쳐? 더민혁이 설계하고 김민석이 올라탄 거 드러났잖아. 이현주와의 문자 나누는 것도 다 드러났잖아. 저거 쉴드 채는 새끼들은 인간들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 왜 더민주혁신회의나 그냥 니네끼리 다 해먹어라 그러고 외면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제 심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선우 체포동의안은 여러분들 아마 올라오면 저거 될 거예요. 제가 왜 포기하지 않고 더민주혁신회의를 여러분들 해체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민주당 앞에서 정청래 사퇴하라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 말도 안 듣는 더민혁이 있고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단톡방을 보니까 막 탈당하자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탈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이성적인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오신 분들이 남아있어야 돼요. 갑자기 저렇게 들어온 애들이 귀가 얇아갖고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저렇게 정청래 사퇴하라고 반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죠. 제가 진짜 민주당이 정념이 떨어져도 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나가고 정치인들이 만약에 좀 민주당 전통성을 지키는 정치인 정청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만약에 당대표 사퇴하고 니네끼리 해먹어라 그러고 여러분들 뒤에 물러서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 방에 민주당이 날아가요. 한 방에. 쟤네들은 근본도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고가 빵빵빵빵빵 터집니다. 쟤네들은 대책도 없어요. 검증된 애들도 없어요. 그렇죠? 쟤네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룰과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점점점 발전한 정당인데 그 모든 룰과 시스템을 무너뜨려버리고 찐명파리들 하면서 지네가 벌써 의석을 50석 60석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을 들어오면요. 그동안 민주당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대들보들이 어느 순간 민주당에 남아있지 않아요. 지지자들도 지쳐갖고 다 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당이 한 번의 위기에 당이 작살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한 번의 위기에 당이 작살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혼돈스럽네. 혼돈스러우면 제가 아까 설명한 거 지금 유튜브에 업로드했거든요. 제가 방송이 끝나면 이것 좀 여러분들 많이 좀 퍼날라 해주세요.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올렸어요. 지금 강덕구 페북글은 김민석 보고형이었다. 이거 좀 여기저기서 14분짜리 좀 많이 퍼날라 주세요, 여러분들. 저걸 많이 알아야지 사람들이 진짜 대통령이 합당에 찬성했다는 게 증거로 밝혀진 거니까. 아니야, 나는 뭐 방송 뭐 더 이상 할 마음 없고 내일부터는 저 또 냉정해져요. 저는 지금은 이제는 선거는 이겨야죠. 요건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정청래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지방선거 이기면 돼요. 지방선거 대승하고 연임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지방선거 패배하면 정청래 연임 없어요. 이젠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청래 사랑한다 그러면 미워도 민주당 찍으십시오. 박찬대 당선시키고 여러분들이 친명파리 하는 새끼들이 경선을 통과해 갖고 올라와도 전부 민주당 찍으세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경선 통과해서 우리 지역의 후보가 됐다 그래서 국힘당을 찍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찐명파리 하면서 권력투쟁하는 이런 놈들이 지금 당내 싸움이라서 나빠 보이지만 국힘당 사람들보다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거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제가 방송을 하는 것은 정적 제거가 아니라 국힘당 제거예요. 서운한 마음은 지금 크고 여러분들이 소망이었던 합당이 물 건너가면 실망감과 좌절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선거 국면이 되면요. 그 빨간 정당 돌아다니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으시고 더민주혁신회의를 경선에서 떨어뜨리십시오. 더민주혁신회의라고 해서 명함 돌리는 새끼들 여러분들 지역에 있으면 같은 민주당 후보끼리 경선할 때는 날려버리십시오. 하지만 더민주혁신회의의 출신이라고 해서 본선에서까지 여러분들이 투표를 안 하거나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랑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지는 맙시다. 그러면 안 돼요. 미워도 민주당, 실망해도 민주당. 왜? 우리가 국힘당과 싸우는 것이지 이 반민주 세력들, 이 반민족 세력들, 이 반민족 반역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지 당내 내전은 잔인하지만 금방 끝나요. 그러나 내전이 상처가 오래가요. 국힘당과의 싸움은 오랫동안 지루하고 오랫동안 해야 되는 지루한 싸움이지만 내전은 금방 끝나지만 상처의 깊이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더 잔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전은 상대방을 죽여야만 자기가 사는 싸움이에요. 국힘당과의 전쟁은 어느 정도 균형감을 지키면서 진영과 진영의 싸움이지만 내전은 개인과 개인의 감정 싸움이에요. 그렇죠? 왜 내전의 상처가 더 깊냐면 내전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에요. 근데 국힘당과의 싸움은 진영과 진영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상처의 깊이는 내전이 더 깊은 거예요.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